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어제 조금 주간 분위기가 또 올킬이 또 상당히 또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주간도 또 먹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은행과 BNK 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22.5 기준점 언더가 지금 약간 배변이 조금 되고 있는 내용들 조금 확인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은행 정배당 또 BNK가 약간 역배당을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팀 다 지금 부진합니다. 우리은행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3연패를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아쉬웠던 게 역시 또 이명관이 또 아쉽죠. 이명관이 또 올 시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조금 하드캐리를 조금 해주고 팀 내 약간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갔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족저근막염으로 또 이명관이 또 중요한데 조금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명관의 부재가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들이 되고 있다. 물론 최근에 또 아연호나 또 이민지 이런 자원들의 활약들도 뭔가 한풀 약간 꺾이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김단비는 꾸준하게 조금 좋은 활약들 좀 보여주고 있고, 아연호도 직전 경기 때 3점 야투 뭐 5개 중에 4개를 기록해주긴 했지만은 전반적인 기복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솔직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NK 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뭐 김소니아의 노세와 뭐 박희진의 또 야투난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가운데, 약간 안혜지와 또 이소희 이런 자원들의 활약들은 조금 괜찮게 조금 표출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또 2연패로 또 부진한 가운데 있다는 점입니다. 자, 두 팀 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4위 다툼을 하고 있어요. 5위 BNK 꼴찌는 이제 신한은행이 확정이 돼 있고, BNK와 또 우리은행이 지금 이제 4위 자리를 놔두고 이제 두 팀의 대결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 또 경기도 동기부여가 또 충만한 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양 팀들이 올 시즌 매치업 어떻게 보면 이제 매번의 매치업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팽팽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양 팀들이 또 두 자릿수 이상 점수차가 벌어졌던 적이 없어요. 물론 또 이제 약간 뭐 5점 차 이상의 약간 간극차가 살짝 났던 경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올 시즌 양 팀들의 맞대결은 어떤 팀이 이기든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승차가 벌어졌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점에서, 또 약간 양 팀들이 또 평균 득실 마진이 약간 플러스 3점입니다. 플러스 3점 차가 나고 있을 정도로 약간 이제 BNK가 근소하게 조금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전 요 경기를 접전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놓고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2.5 프레임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양 팀들 오늘 두 팀들의 동기부여 그리고 또 타이트한 또 우리은행의 수비를 조금 고려했을 때는, 전 요 경기는 약간 승호패 5의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조금 내용적으로는 전 약간 조금 프랜사이드 약간 또 여기는 승호패 5 아니면 또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는 게, BNK도 올 시즌 약간 홈 대비해서 원정 성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뭐 지난번에 한 차례 약간 그런 패턴에서 접근들이 조금 흐트러졌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올 시즌 약간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이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역배당이 나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이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득점 루트도 훨씬 더 BNK가 조금 다양한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은행은 또 김단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약간 역배 프렌 또 승호패 5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양 팀들의 맞대결이 그닥 다득점은 없습니다. 매번의 맞대결이 어떻게 보면 또 접전이 조금 많았던 내용인데, 특히 또 이제 우리은행이 또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압도적인 수비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약간 이제 공격 지표가 조금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문제지만은, 또 우리은행은 또 리그 최소 실점 팀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또 득점에서도 리그 꼴찌를 달릴 정도로 약간 조금 득점과 실점의 약간 빈도들이 그렇게 조금 다득점을 조금 보여주는 경기들이 없었다는 점. 자, 이 경기는 또 언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상하를 거둬야 되는 경기고, 항상 또 이렇게 조금 중요한 경기 때 무엇보다 약간 이제 또 우리은행의 또 수비가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언더 가능성과 또 역배 또 승호패 5 프랭 가능성 충분히 또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패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방향성 설정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신 분들은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우리카드와 또 OK저축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우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 4연승으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잘 끌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카 사이드로 배당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연승 기간 동안 어떻게 또 현대캐피탈을 잡아냈고요.
대한항공을 또 잡아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홈에서 OK저축은행을 또 2월 15일에 만나서 3대 0으로 깔끔하게 스윗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우카의 또 반등세는 상당히 또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이제 합이 좀 더 잘 맞아 들어간 느낌입니다. 일단 아라우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또 최근에 경기력들이 조금 이제 공격진의 쌍포도 잘 돌아가고 있고 한태준 세터도 이제 약간 조금 장년폼을 좀 찾았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우카는 이 공격에서의 퍼포먼스 상대 또 주요 포커스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5라운드 공격 성공률은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전체 팀들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무엇보다 압도적인 5라운드 성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K는 홈이 강하죠. 홈에 이제 강서체육관 홈에서는 12승 3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정만 가면은 3승 12패예요. 그럴 정도로 조금 미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특히 또 약간 디미트로프가 원정만 가면은 홈과 상당히 또 다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유달리 또 이제 또 약간 솔직히 배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그렇게 홈발이 좌지우지하는 경기는 아닌데 디미트로프는 원정만 가면은 이상한 플레이를 조금 남발하는 케이스를 조금 자주 보여주고 있죠. 범실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우카 사이드로 배당 하락은 충분히 또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번 매치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3대 0이었어요. 최근에 또 2월 15일 날 또 이제 우리카드 홈에서 펼쳐졌던 내용이 3대 0이었었는데 물론 이제 양 팀들이 맞대결을 조금 펼칠 때는 조금 세트가 길어지는 경우들도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풀세트 접전도 조금 빈번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지만은, 일단 이제 또 저는 5라운드의 지금 컨디션이라면은, 저는 무엇보다 이제 5라운드 때 컨디션, 우카의 또 성적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일방적인 그림이 조금 나오더라도 조금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조금 기준점 대비해서는 언더각을 조금 보고 있긴 합니다. 언더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보시길 바라겠고 우카 사이드와 저는 요 경기는 조금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최근 이제 또 OK저축은행이 직전 대한항공전도 또 3등에 패배를 당했죠. 그것도 원정 경기였고 확실히 또 원정 경기 흐름은 조금 깨져 있는 내용들이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카 사이드, 저는 언더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IBK 기업은행과 역시 또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역시 킹켈라의 또 시즌 아웃, 또 임영웅의 또 이제 약간 시즌 아웃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상 여파로 상대 또 이제 팀 분위기가 조금 저조한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죠. 물론 또 이제 또 빅토리아가 나름 또 분전을 해주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또 이제 형건전의 패배, 또 페퍼전의 또 직전 경기 때 또 페퍼 원정에서 3대 1로 패배를 당할 때 어떻게 보면 홈에서 또 3대 0의 패배를 당할 3대 1의 패배를 당할 때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경기력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이제 무엇보다 이제 에너지 레벨이 조금 떨어진 느낌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다가 특히 또 수비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김찬 리베로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그 꾸준함이 조금 없다. 요렇게 좀 봐야 되겠지. 리시브도 갑자기 조금 불안해진 내용들이 과히 지금 현재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페퍼는 조금 달라졌어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박정아의 출전 시간을 조금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또 박정아가 빠지니까 역시 또 경기가 조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박정아가 또 가용이 됐을 때 물론 좋은 경기가 조금 펼쳐졌던 경기도 좀 있긴 하지만은 박은서, 조이, 시마무라 요 체제가 이제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이제 페퍼가 약간 감을 잡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또 페퍼가 지금 이제 조이의 활약이 또 눈부시게 지금 이제 폭발을 하고 있죠. 그럴 정도로 무엇보다 이제 조이는 또 여자부 공격 성공률 1위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안정적인 페이스의 공격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이제 페퍼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경기는 저는 185.5 기준점이라면은 기업도 이제 약간 홈 경기빨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약간 동기부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또 치달아가고 있을 정도로 상대 또 동기부여가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는 요 경기는 약간 조금 경기가 조금 길어질 여지도 조금 보인다. 물론 직전 매치도 이제 3대 1이긴 했습니다. 그 3대 1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185점이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사장이 딱 그 기준점을 가지고 왔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이 기준점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 딱 보면은 지난 경기 기준점을 보통 이제 약간 데려오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 딱 185점이 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딱 185.5를 조금 요렇게 제시를 해줬는데 전 요 경기는 약간 오버사이드도 한 번은 또 염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패는 페퍼,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저는 185.5 기준점이라면은 또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경기는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 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곧바로 이제 또 해외 축구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챔스에서는 약간 이제 인터밀란을 조금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렸죠. 그랬던 내용인데 어제 못 먹었어요. 못 먹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많이 땡겨야 되는 날입니다. 자, 아탈란타와 도르트문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 매치는 이제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일단 그것도 전두언이었죠. 전반에 2골이 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도르트문트도 조금 만족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고 아탈란타도 이제 더 이상 실점을 하지 말자 이런 플레이가 조금 이어졌기 때문에 약간 전두환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홈에서 쇼부를 보려고 이제 조금 이제 또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세리 팀들이 약간 고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챔스 일정에서 조금 고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돌문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지난번에 또 라이프치 원정에서 약간 조금 로테이션을 조금 가용을 하면서 약간 2대2 또 주중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자, 무엇보다 이제 또 도르트문트가 생각보다 이제 챔스 본선 원정에서 조금 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 최근에 5경기 동안 1승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물론 이제 작년 대회에서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조금 개선돼 있지. 리그도 그렇고 조금 그런 애인데 약간 생각보다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딱히 좋지 못하다. 특히 또 최근에 또 세리에 원정에서 조금 강한 팀들이 있어요. 강한 팀들이 또 있는 반면에 유난히 또 이탈리아 원정에서는 도르트문트가 상당히 또 열악한 영들을 최근에 또 노출을 했다는 점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어떻게 보면 또 세리에 원정 5경기 동안 1승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이제 아탈란타의 정배당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비치나 이제 스카마카가 또 올 시즌 약간 챔스의 폼이 조금 좋아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홈 경기만큼은 저는 요 경기 아탈란타 특히 또 이제 돌문의 또 세리 원정의 약세를 조금 고려하시려면은 충분히 또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또 이제 도르트문트가 유난히 또 세리의 원정에서 실점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오버를 또 염두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도 긍정적, 용인은 이제 아탈란타의 또 홈기세, 그리고 또 도르트문트 원정 열세 이런 부분으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핸디값 잘 설정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럴과 버밍엄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위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들어가 버렸죠? 자,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2부 리그 챔피언십도 이제 어느덧 이제 조금 후반기로 조금 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또 동기부여가 있는 팀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자, 지금 이제 미럴 같은 경우도 소리 소문 없이 어느덧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깨작깨작 올라왔죠. 상대 또 일단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경기력들이 상당히 또 좋아요. 미럴도. 지금 이제 오늘 경기 승리 시에, 물론 이제 또 게임을 덜 치른 팀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3위 자리, 입스위치까지 또 탈환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 물론 또 입스위치가 아직까지 경기 수가 조금 덜 치렀긴 했어요. 2경기 정도 오늘 치른다면은 덜 치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입스위치가 조금 유리한 입장이긴 하지, 그지? 자, 근데 무엇보다 동기부여, 미럴 이제 또 3위 자리까지 일시적으로 또 탈환이 가능하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홈 성적도 9승 3무 5패예요. 상대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근데 상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버밍엄도 지금 이제 9위 자리를 달리고 있어요. 9위 자리를 달리고 있고 지금 이제 미럴과의 또 승점 차가 지금 7점 차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버밍엄도 최근에 경기력들이 뭐 백승호가 약간 이탈을 하긴 했지만은 어깨 부상이에요. 백승호. 뭐 백승호 없다고 안 돌아가는 팀도 아니고 뭐 이제 솔리스나 이런 자도 충분히 또 가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 8경기 동안 또 무팽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떤 버밍엄의 또 퍼포먼스도 최근에 상승세를 제대로 지금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접전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또 요 경기는 약간 두 팀 다 팽팽한 맞대결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 무승부를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 역시 또 여기 약간 조금 무승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좋아 보이고, 특히 또 이제 버밍엄 자체가 지금 이제 8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는 동안 상당히 또 지금 현재 경기력이 조금 준수합니다. 뭐 최근에 또 노리치를 또 이제 또 2대1로 또 발라냈죠. 그런 행동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경기력이 불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약간 프렌 사이드는 좀 더 안전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양 팀들 맞대결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는 약간 다득점은 좀 안 날 것 같아요. 일단 두 팀들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맞물리는 경기고, 이렇게 일단 타이탄 이런 매치에서는 조금 나는 약간 저득점의 가능성 2.5 언더 약간 무승부 플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노리치와 셰필드 웬즈데이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필드 웬즈데이는 뭐 이제 강등이 또 확정입니다. 그죠? 이제 또 승점 1점밖에 없어요. 승점 1점밖에 획득을 못했고, 뭐 어떻게 보면 뭐 구단주가 또 이제 또 팀을 떠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태국 구단주가 전부 다 일단 다 말아먹어버렸지, 팀을. 그지?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뭐 이제 남은 일정에서 이제 약간 뭐 상대 또 공격적인 운영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수비를 할 필요가 없다. 화끈한 이제 공격 축구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실점이 상당히 또 늘어나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부상자들까지 늘어났어요. 상대 또 부상 여파도 상대 또 지금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주전 멤버 지금 이제 10명이 지금 빠져 있고, 지금 이제 컵대회 포함해서 11연패입니다. 11연패를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11연패 27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과히 좋을래야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리치는 직전에 이제 버밍엄 상대로 조금 패배를 당하긴 했어요. 그죠? 18일 조금 달리고 있는데 노리치 약간 올 시즌은 조금 서전트의 활약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즌 초반에 약간 조금 활로를 조금 못 찾았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일단 셰필드 상대로는 무엇보다 이제 승점 3점을 좀 따내야지 일단 강등권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마카마가 상대 또 일단 폼이 좋죠. 마카마나 또 이제 뭐 슬리마네 이런 점들이 상대 또 공격진에서의 활로들을 잘 풀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이제 노리치의 동패당 충분히 또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매치는 일단 무승부였어요. 1대1로 약간 셰필드 원정에서 약간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었는데, 무엇보다 최근 노리치의 경기력 상당히 지금 현재 상승세를 조금 달리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리치도 약간 부상대를 조금 많긴 많지만은 셰필드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조금 좋은 상황이다. 노리치 사이드에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잘 찾아보시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용기는 이제 3.5 기준점이라면은 굳이 언어바를 조금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핸디값만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서 한번 더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지금 현재 공식전 11연패 27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팀이 지금 현재로 셰필드 웬즈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실점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코번트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번트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약한 팀들이 있어요. 코번트리가 셰필드전에 약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입스위치한테 약해. 두 팀한테 약하단 말이야.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요건 조금 메모를 해놓으셔도 됩니다. 유달리 코번트리는 입스위치만 만나면 또 고전을 하고 셰필드만 조금 만나면 고전을 한단 말이야.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용기 셰필드 정배당 충분히 또 납득이 되는 패턴이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달리 또 이제 상성관계에서 조금 매치업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할 때는 늘 조금 고전을 하더라고, 코번트리가.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미들즈보로 상대로 또 강해요, 코번트리가.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아무튼 이제 무엇보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이제 또 벤포드가 이제 조금 영입이 돼가지고 팀 내 주포로서 지금 제대로 조금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득점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고요. 상대 또 일단 뭐 팀에서 이제 조금 예전 리즈 시절 못지않게 지금 이제 좋은 활약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번트리도 지금 이제 라이트나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토마스 사한테 이런 사람들이 또 버티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근데 원정 성적이 조금 떨어져요. 홈에서는 극강인데 원정 성적은 7승 5무 5패야. 그럴 정도로 생각보다 리그 1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야, 성적은 그렇게 조금 원활하지 못하구나. 원정 성적은 조금 그런 애들이 있는 게 지금 이제 코번트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지금 15위를 달리고 있어요. 15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조금 남은 경기에서 조금 이제 프로권까지는 아직 가시권에 조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 팀들의
시원한 난타전을 조금 먼저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에 조금 고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무엇보다 그 코번트리는 토마스 아산테가 있으면은 내 경기가 난타전이야. 조금 그렇게 조금 흘러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또 여러분들이 공략 대상이 조금 될 수 있겠다. 일단 승패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또 용기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정배당 충분히 또 한번 컨택방으로 조금 잡아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달리 코번트리 원정에서 조금 부진하고요. 입스위치나 또 어떻게 보면 미들즈브로 요런 입스위치한테는 좀 약하고 미들즈브로한테는 되게 강한데 약한 팀들한테 계속해서 조금 고전하는 면들이 없잖아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양 팀들 매치가 그냥 홈발이 조금 우세해요. 우세인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 요는 이제 오버사이드 또 셰필드 사이드 한번 더 공략 포인트로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스토크시티와 옥스포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스포드도 이제 약간 3부 리그에서 올라와서 어느덧 2부 리그급으로 조금 안착한 느낌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하죠? 일단 직전에 또 미들즈브로를 한번 또 괴롭혔는데 올 시즌 미들즈브로전에서는 두 차례 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또 미들즈브로의 또 발목을 잡았던 내용들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전북 출신 또 전진우가 있죠. 전진우가 또 이제 또 옥스포드로 또 영입이 됐던 만큼 옥스포드가 과연 또 이제 또 후반기 어떤 반등세를 조금 보여줄지 요게 조금 관건입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전진우가 또 합류를 했지만은 무엇보다 강등권 탈출이 시급합니다. 그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셰필드 웬즈데이 앞잡이로서 꼴찌 앞잡이를 달리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지금 현재 상당히 또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스토크시티도 부상 여파가 심각합니다. 특히 또 공격진에서 무번마나, 보체니크 이런 사람들 부상으로 조금 빠져있고 켈러까지 빠져있다 보니까 공격진 1옵션, 2옵션이 전부 다 일단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크도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7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조금 무승부각이 조금 보이는 경기예요. 스토크의 정배당이 조금 잡혀 있는데 스토크 공격진 전멸이야. 물론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레스터와의 또 난타전 이런 부분을 펼치긴 했지만은 옥스포는 또 수비는 괜찮은 팀입니다. 그럴 정도로 올 시즌 또 리그 내서 또 무승부를 또 11번이나 또 연출했던 팀이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옥스포드 프렌이나 조금 무승부의 각을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일단 옥스포드 직접 미들집으로 상당히 또 타이트하게 잘 막아내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또 무승부 프렌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는 각이다.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용기는 또 이제 또 언더도 괜찮아요. 기준점의 언더사이드로도 한번 더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마이크가 좀 이상했구나. 알겠습니다. 화면 새로 고침을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이크가 이상했네요. 알겠습니다. 무승부 플랜 언더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되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 모나코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경기 덴벨레가 부상이에요. 덴벨레가 부상이면은 과연 또 이제 약간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들어요. 근데 저는 약간 크바라츠켈리아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덴벨레가 있었을 때 물론 잘해줘, 그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저는 약간 크바라츠켈리아와의 또 합은 그렇게 조금 잘 맞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약간 동선 관리에서는 솔직히 조금 저는 흡입차가 조금 계속해서 강용이 될 때가 훨씬 더 좋은 경기를 조금 나왔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덴벨레 부상 이슈 저는 약간 크게 생각을 안 해요. 물론 또 있으면 또 좋은 친구긴 한데 전반적으로 저는 덴벨레가 없을 때 훨씬 더 좋은 득점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베스도 있고 하무스도 있고 상대 또 일단 주요 자원들이 또 포진돼 있고 특히 또 이제 또 챔스 본선 홈 경기가 또 강한 편이에요. 홈에서 또 일단 일정이 또 치러질 때는 상대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 또 1점 차로 이제 겨우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PSG도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조금 방심을 할 수가 없는 경기죠. 이런 경기들이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모나코 물론 이제 역시 또 이제 경기력 자체를 또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약간 퇴장 악재가 좀 있긴 했죠. 1차전 때는 퇴장 악재가 조금 있었고 또 10명이 싸웠지만 그래도 약간 선방 차원에서 1점 차로 패배를 당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부상자가 많아요. 오늘 경기도 골루빈이 또 직전 퇴장으로 징계로 또 못 나오고, 뭐 살리수나 또 다이어, 우아타라, 또 흐라데키 이런 자원들의 또 수비진들의 결장, 주전골 키퍼의 결장 이슈 상대 또 일단 만만치 볼 수 없는 경기라서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이제 PSG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전 매치에서 1점 차로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PSG 입장에서는 오늘 오히려 방심할 수가 없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덴멜레 부상이지만은 훨씬 더 라인업에서의 또 PSG의 퀄리티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값 잘 설정해서 한번 더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요 경기 역시도 저는 3.5 기준점이지만은 한번 또 오버사이즈도 한번 또 고려 대상으로 조금 품어보실 수 있겠다. 뭐 양 팀들이 또 이제 빈번하게 또 난타전이 조금 잘 펼쳐집니다. 그런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오버를 또 염두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유벤투스와 갈라타사라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유벤투스 직전에 이제 또 유벤투스를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또 갈라타사라이 또 홈발, 터키 홈발을 절대 배제할 수가 없고, 갈라타사라이가 또 지금 이제 리그 내에서 17승 4무 2패로 상당히 또 압도적인 경기를 또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리그 일정으로 또 패배를 당했어요. 패배를 당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로테이션을 조금 가용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갈라타사라이는 조금 아쉬운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시멘이 부상으로 조금 빠져요. 일단은 오시멘이 상대 또 이카르디랑의 또 합을 잘 맞춰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오시멘 부상 이슈로 조금 출전이 어렵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이제 갈라타사라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이제 좋지 못한 내용이 될 것이다. 약간 이제 벤치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선발 출전은 지금 현재 출전이 조금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벤투스는 이제 또 홈 경기가 또 나름 또 준수하죠. 최근에 또 이제 홈에서만큼은 챔스 일정 5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갈라타사라이가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또 세리에 원정에서 최근에 또 승리가 없고, 특히 또 이제 그 유럽 본토 원정에서 상당히 또 고전하는 면모들이 좀 있다면은, 자, 일단 요 경기는 유벤투스의 일반승 정도는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리 팀들이 저는 약간 조금 좋지 못할 거라고 조금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또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계속해서 뭔가 세리가 올 시즌 약간 챔스에서 크게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다. 나폴리도 일단 광탈을 해버렸죠. 그런 일들이 있을 만큼 일단 역시 저는 약간 유벤투스 승리를 예상하지만은 일단 올라가는 건 갈라타사라이가 될 것이다. 1차전에 또 5대2의 대승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벤투스 오늘 상당히 또 공격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갈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전 요 경기는 그래도 조금 오버는 조금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타사라이가 약간 공격적인 축구는 잘하는 팀인데요. 지키는 축구는 잘 못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음 라운드 전체는 갈라타사라이가 지금 유력한 입장이긴 한데, 유벤투스의 승과 저는 이 3.5 기준점 오버사이드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핸디 사이드로는 여러분들 선택지가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일단 갈라타사라이의 유럽 본토 원정에서의 열세 그런 부분은 조금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또 이제 오버와 일반승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벤피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경기 때는 음바페가 지금 현재 약간 몸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있기 때문에 음바페 출전 여부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조금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일단 이제 조금 출전이 조금 불투명하다, GTD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음바페가 없더라도 뭐 나름의 또 이제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갈 수 있는 자원들이 또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요. 뭐 호드리그가 또 징계로 조금 빠지고 벨링엄 부상, 발베르데 부상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약간 이제 또 밀리탕을 제외하고는 약간 수비진들의 조금 안정세 이런 부분도 조금 눈에 띌 정도로 일단 이제 약간 수비진들이 또 부상 복귀를 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니시우스가 어떻게 보면 또 1차전에 골을 넣고 약간 무리뉴 감독한테 조금 세레모니를 조금 이상하게 조금 했던 경기가 좀 있었죠. 그랬던 내용인데, 일단 벤피카, 물론 이제 벤피카가 레알을 잘 괴롭히는 팀이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레알 마드리드 원정이 지면제로 어떻게 보면 또 61년 만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레알 원정 일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오랜만에 일정 소화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과연 또 이제 약간, 조금 챔스 본선 원정에서
조금 최근 5경기 동안 1승밖에 없는 이 퍼포먼스 과연 또 이게 조금 반등세를 조금 보여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또 스너쿠프 부상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파블리디스가 버티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 요 경기는 레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게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 벤피카 사이드로 빠진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벤피카 물론 홈에서는 강한 팀입니다. 상대도 일단 역시 또 포르투갈 홈발을 조금 보여주는 팀인데요. 원정에서는 딱히 그렇게 조금 좋은 경기를 또 조금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레알의 승리,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레알 가는 입장에서도 1차전 또 승리를 거뒀고요.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레알도 수비진들이 이제 거의 다 복귀를 했고 밀리탕 팀하고는 전부 다 복귀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저득점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보시길 바래요. 저는 일단 레알 일반승과 3.5 언더 한번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역시 또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홈팀이 우세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일단 챔스 오늘은 홈발이 조금 존재할 수 있는 경기다. 역시 또 어제 경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요 1차전에 대승이 있었던 팀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좀 있었다면은 되렸다 오늘 경기는 약간 조금 홈팀의 우세가 조금 느껴질 수 있는 패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일단 오늘 경기 고배당까지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분석 정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또 구매율 체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